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들은요. 현재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대출 규제가 오히려 특정 지역 전세 가격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좀 역설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대출 조이면 집값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매매는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진다.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인데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새로운 법칙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그 핵심을 오늘 좀 펼쳐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법칙이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전세 시장으로 옮겨간다는 건데요. 네. DSR 40%,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네. 이 40% 같은 강력한 규제, 뭐랄까 거대한 깔때기처럼 작용해서요. 집을 사려던 잠재 매수자들이 매매 시장에서 이렇게 밀려난다는 거죠. 그렇죠. 문턱이 확 높아진 셈이니까요. 심지어 연봉 1억인 사람도 서울에서 8억 중반 아파트, 이거 매매가 쉽지 않다고 하니까 평범한 월급 생활자들은 정말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 매수 수요를 억눌렀다고 해서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거주 수요.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집은 사야 하니까요. 아니, 살아야 하니까요. 네, 살 집을 구하려는 이 움직임은 결국 매매 대신 전세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그 풍선 효과의 실체인 것 같아요. 매매를 누르니 전세가 부풀어 오른다? 네, 맞습니다. 매매 시장을 누르는 압력이 전세 시장을 이렇게 밀어올리는 압력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매매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 그걸 받아줄 공급이 충분해야 할 텐데요. 근데 두 번째 법칙, 공급의 시차. 이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주택 착공 물량이 한 18.2%, 분양 물량은 거의 40% 가까이 줄었다고요. 네, 맞아요. 39.6%니까 거의 40%죠. 감소폭이 상당히 큽니다. 와, 정말 큰 폭인데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아시다시피 주택 공급에는 오늘 짓지 않으면 2, 3년 뒤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시간차의 법칙이 명확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착공이 이렇게 급감하는 건 건설사들이 공사비도 너무 올랐고 PF 대출,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 부담도 크고 또 미분양 우려 때문에 신규 사업을 꺼리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군요. 네, 결국 이 통계는 한 2년, 3년 뒤에 늘어난 전세 수요가 막상 새로 지어진 집을 찾기 어려워지는 그야말로 예고된 전세난을 암시하는 셈입니다. 그럼 개인들의 주거 선택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수요는 전세 시장으로 몰리고 공급은 앞으로 부족해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법칙이 나온다는 거죠. 모든 수요는 결국 최고의 입지로 향한다. 가치의 양극화 현상이요? 네, 맞습니다. 양극화죠. 매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뚫을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강남이나 서초 같은 확실한 곳에 그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고 네,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죠. 그리고 전세 시장에서도 매수를 포기한 사람들이 좀 비싼 전세 보증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좋은 입지를 참는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걸러진 소수의 매수 수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전세 시장에 남게 된 다수의 전세 수요가 있잖아요. 이 수요들이 희소한 공급, 특히 좋은 입지의 공급을 두고 경쟁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K자형 양극화군요. 네, 소위 K자형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은 자산가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에게는 원하는 곳에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장벽이 되고요. 심지어는 그 높은 전세 가격이 다시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준다. 그럼 정리해보면 대출 규제가 매수 수요를 전세 시장으로 밀어내고 근데 때마침 건설 경기 위축으로 공급 절벽이 예고되고 그래서 이 수요마저도 소수의 좋은 입지로만 몰려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이런 어떤 연쇄작용이 보인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연결고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기적으로 보면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양극화를 더 고착화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정책적 선택들이 결국 2, 3년 뒤에 우리 모두의 주거비 부담이나 자산 격차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결국은 공급에 대한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나의 장기적인 주거 계획, 이걸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매를 생각하시던 아니면 임차를 고려하시던 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신호가 나타나야 이제 주택 공급이 좀 안정화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